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인데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COPD라는 단어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등장을 했죠. 그런데 막상 COPD만 따로 단독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 PD님도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COPD는 어떤 질환이냐고. 이 COPD가 사실은 중증의 호흡기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질환이거든요. 호흡기에 조금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COPD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COPD는 전 세계 사망률 4위에서 5위를 오르내릴 만큼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할 루트는 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자세한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COPD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OPD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는 회복될 수 없는 기도폐색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를 의미하는 COPD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폐기능 검사를 설명하는 동영상에서도 간략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폐쇄성 장애는 흡입한 공기를 짧은 시간 안에 확 짜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못하는 거죠. 폐쇄성 장애가 생기는 첫 번째 흐름은 폐포에 구멍이 나는 폐기종이라는 루트가 있고요. 이 경우는 폐의 탄력이 상실되어서 확 짜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염증이나 수축 등으로 기관지가 쪼그라들어서 생긴 천식이 점차 악화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 기도의 수축이 완전히 고착되어서 생기는 이 루트가 두 번째 루트예요. 이건 폐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니지만 파이프가 좁아져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첫 번째 루트인 폐기종으로 해서 생긴 COPD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폐기종 루트는 진단 자체는 아주 명징합니다. 폐기종은 흡연 등의 원인으로 폐포에 구멍이 난 것을 말하는데, 이 상태는 CT만 찍어보면 애매하지 않고 깔끔하게 진단이 됩니다. 폐포에 구멍이 생기는 딱 그 병리적인 변화만 놓고 말할 때는 이를 폐기종이라고 하고요. 폐기종을 가진 사람이 그 폐기종의 범위가 늘어나서 숨이 차다, 즉 호흡곤란까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COPD 환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폐기종 루트가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옥시미터를 설명드리면서 체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이 기도에서의 변화인지 아니면 더 아래쪽에 폐 실질에서의 손상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기종은 기도가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되는 아래쪽 폐 실질의 손상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폐 실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증은 기침 또는 객혈이라는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경고음이나 풍량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지도 않는 여성분이 기침을 오래 한다거나 이러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폐기종이 심해서 COPD까지 넘어가는 환자분들을 보면 주로 평소에도 담배를 많이 피는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마른 기침이라는 경고음이 들어와도 이게 그냥 평소에 피는 담배 때문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폐기종은 마른 기침 이외에는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객혈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폐암 환자분들처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폐기종을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은 분들은 초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검진을 자주 하지 않던 분이 본인이 어느 정도 호흡곤란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폐기종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때는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COPD 레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실제 임상에서 폐기종 환자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폐기종은 흡연력이 동일하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폐기종은 흡연력 30팩 이하부터 온다고 하거든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태우시면 1 곱하기 30 해서 30팩 이하가 되는 계산법인데요. 폐기종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본원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건성기관지 유형의 남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남들보다 적은 흡연력에서도 훨씬 폐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년의 남자분들이 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쭉 뽑아서 따라해보는 프로가 있었죠. 박할린 선생님이 지휘하는 합창단 활동이 크게 이슈가 된 그 프로그램인데, 그때 출연진이 다 같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차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멤버분들 중에서 폐기종을 진단을 받은 분들이 부활의 김태원 씨, 그리고 개그맨 김국신 씨였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언급드리는 전형적인 건성기관지 유형의 분들이죠. 늘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이죠. 실제 호흡기 내과 책에도 폐기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마른 체형의 분들이 이 질환에 잘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호흡기는 폐포 내부에서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표면 장력을 유지하면서 이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도 내의 점액은, 폐포의 점액은 기관지에서는 가래를 녹여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 성대에서는 마르지 않게 보습제 역할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겨울에 피부가 트지 않게 발라준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형이 상당히 마른 이런 분들은 폐를 보호하는 보습제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를 막아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침투합니다. 폐 실질의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제 부친은 48년생이신데요. 아직도 담배를 태우십니다. 원장님 호흡기를 전공한 아들의 입장에서 그거 당장 끊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못한 걸 아들이라고 어떻게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가 체형이 좀 좋습니다. 목이 굵고 좀 다부진 체형이시거든요. Y처트를 목 굵기에 맞추면 팔 길이는 많이 남는 그런 체형이신데, 흡연력으로 보자면 아마 지금쯤은 50팩 이어가 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해봐도 폐기종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요지는 목이 굵고 건강한 다부진 사람은 담배를 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체형이 마르고 추위도 많이 타고 땀도 적으면서 피부도 건조한 분들은 폐기종을 특히 더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단순히 폐기종이 아니라 호흡기에 여러 질환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흡기 질환의 마치 백과사전처럼 어릴 때는 결핵도 한번 앓고 지나가고, 상엽에는 폐기종이 있으면서 하엽 또는 폐기종 사이사이에는 폐섬유화가 보이고, 그러면서 기흉도 한 번씩 생겨서 흉관으로 공기도 뽑아내기도 하고, 이번에 최근에는 가래배양 검사를 해보니까 비결핵 강상균 또는 곰팡이균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수의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걸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본원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은 독한 약으로 인해서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 말고도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 과정을 소개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COPD라는 질환을 폐섬유증이나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강상균보다는 훨씬 관리하기 쉬운 병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망률 4위에서 5위를 다투는 질환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질환인데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폐기종만 있는 COPD 환자가 있다고 할게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폐에 구멍이 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약으로는 폐기종이 재생이 되느냐? 당연히 한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신 이분들은 담배 딱 끊고 지금 체중과 산소 포화도 맥박을 유지하잖아요. 표현하면 이래요. 그 상태로 그냥 그럭저럭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질은 좀 떨어져 있죠. 활동을 세게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기력 보충하는 약 먹으면서 저체중이긴 하지만 더 이상 살 안 빠지게 유지해주고, 산소 필요할 때 써주고, 맥박 많이 뛰지 않게 관리해주고, 이러면 그냥 저냥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독한 약을 주는 게 없거든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넬바나 신비코트 또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아노르나 스피리바를 쓰기도 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독한 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급드린 것처럼 폐기종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폐섬유화가 보인다거나, 가래배양 검사에서 균이 보인다거나 또는 기흉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들. 이럴 때 병원에서는 비결핵 강상균이 있다면 항결핵제를 주게 되고요. 곰팡이균에는 항진균제, 폐섬유증에는 피레스파 같은 약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흉이 재발하면 폐엽을 잘라내는 폐엽 절제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마른 체형의 폐기종 환자가 나이가 들고 나서 생긴 이런 플러스 알파 상황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그냥 그대로 두면 천천히 이런 속도로 나빠질 수 있어요. 관리만 적절히 하면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하는 그런 그래프처럼요. 그런데 고령
또는 상당히 저체중의 분이 사람을 보지 않고 병만 보고 무리하게 투약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급속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뚝 떨어지는 거죠. 폐기종이 잘 생기는 건성기관지 유형의 분들은 원래도 소화기나 심장의 짜는 힘이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발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결핵제 같은 독한 약을 쓰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도 전에 부작용부터 먼저 나타나면서 몸이 축나면서 여기서 빠질 살이 더 어디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폐기종만 있는 COPD 환자분은 상대적으로 치료의 방향이 간단하지만 폐기종에 다른 호흡기 질환을 겸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COPD의 두 번째 루트인 천식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루트에서는 진단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는 천식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환자를 살펴보면 거의 COPD에 준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은 COPD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COPD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COPD로 진단을 받았는데 COPD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시는 동료 한의사분의 소개로 VIP급 환자분들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경영대학원 이런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인맥을 공유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도 꼼꼼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에서 폐활량이 80% 레벨에는 살짝 못 미치고 벤토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 나서도 이 수치가 별로 이제 개선이 없다 보니까 검사 결과에서는 폐쇄성 장애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 결과지만 놓고 보면 기관지 확장제에 반응이 없는, 영락 없는 COPD 환자처럼 보였던 건데요. 사실 COPD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이분은 흡연도 일찌감치 끊었고 체형도 정상이고 폐기능도 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정상 레벨에 가깝고 산소 포화도도 97% 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기도 수칙이 조금 있는 천식 정도의 레벨로 봐야 되는데 검사 결과지만 놓고 잘 아는 의사분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니까 COPD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COPD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질환을 철석같이 COPD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기도의 수칙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벤토린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 확장제 약약에 반응이 없었던 것이지 한방 치료를 해본다거나 생활 관리를 잘하고 나면 기도 수축은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은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서는 애매하던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섰죠. 그런데 환자분은 비가역적인 변화를 COPD라고 부른다고 들었고 COPD는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번에는 건강검진하는 병원 말고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의뢰로 의뢰 써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권위 있는 병원에서 판정을 받으면 그 생각을 바꾸실 테니까요. 실제로 그분이 그 검사에서는 이제 아예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는데요. COPD를 잘못 해석을 하면 아마 그분은 흡입기를 죽을 때까지 사용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렇게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는 COPD 아닌 COPD 환자분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은 천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차 COPD로 진행되고 있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몸 관리 정말 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분들인데요. 맺고 끊고 확실하고 성공하면 매질하고 이런 분들은 건강도 그렇게 관리하죠. 어느 순간 술, 담배 딱 끊고 몸 관리도 하고. 그런데 천식이 COPD로 넘어가는 그 주요한 흐름이 뭐냐면 코에서부터 호흡기 라인 그리고 이 심장 쪽까지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분들입니다. 술, 담배 즐기고 기름진 것도 같이 많이 먹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잘 때 코를 곱니다. 이렇게 코를 고는 과정은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외부의 공기가 건조하면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 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양압기를 써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백태도 끼고 입도 마르면서 기관지가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기관지의 탈수가 심해지면 아무리 흡입기를 써도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없는 기관지는 결국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흡입기를 써도 잘 낫지 않으니까 뭐 렐바 100에서 렐바 200으로 이렇게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려보기도 하고 소론도 같이 먹는 경구용 스테로이드도 드셔보고 하는데 이런 약을 오래 쓰면 기관지는 수분이 더 없어지는 경우 생깁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혈류 흐름은 더 떨어뜨리는 것이 이런 약제들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심장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런 분들이 술, 담배 좋아하고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혈관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살이 찌면서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으면서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 또는 스텐트 같은 시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인데요. 우리가 호흡 능력을 의미하는 심폐지구력을 발휘하려면 심장과 폐가 같이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심장 그리고 폐가 둘 다 동시에 약해지기 쉬운 상황인 거죠. 폐기종이 잘 생기는 건성기관지 성향의 분은 원래부터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은 반면에 여기에서 언급드린 천식이 COPD로 진행될 수 있는 유형의 분들은 원래는 몸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소화기 쪽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인데 관리가 방만했던 것이죠. 친구나 사업 등으로 사람도 자주 만나면서 술도 먹고 이러면서 젊을 때보다 체중도 10kg 이상씩 늘고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천식이 COPD로 진행되는 과정만 보지 말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꼭 저는 같이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건강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 COPD라는 질환에서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폐기종 중심의 COPD 환자는 잘 먹어서 체중을 늘려야 하고요. 뚱뚱한 체형의 천식 환자가 COPD로 진행이 될 때는 반대로 절제력을 발휘하면서 살을 빼는 것이 좋겠죠. COPD는 질병의 정의에는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압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중용 또는 밸런스 등의 의미를 잘 적용하면 그렇게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참고로 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